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748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활동가 엄재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너무 오랜만에 네. 이 녹음실에 들어오니까 정신이 여긴 어디? 누구? 뭐 이런 마음이 수만에 듭니다.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네네. 거의. 그렇죠. 예. 이렇게 오랫동안 미타를 쉬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게요. 굉장히 푹 쉬었습니다.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저도 푹 쉬었습니다. 네. 덕분에. 저도 푹푹 쉬었습니다. 아주. 2020년 다들 새해 복 많이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별로 좋은 일이 없었던 2019년, 특히 언론계에는 별로 좋은 일이 없었는데요. 올해는 좀 좋은 언론의 모습을 더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잘 될 것 같나요? 네. 원래 어두울수록 새벽이 다가온다고 하니까. 그렇죠. 아니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날이 밝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지금이 그런 때라고 가장 생각하고. 어두운 시기. 언제까지 더 어두워져야 돼요? 저도 늘 그런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를 해보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미디어 스크랩 해볼 텐데요. 나경원 자녀 의혹 보도 뉴스타파 제재 취소한다라는 제목의 미디어오늘 보도입니다.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가 참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재판 결과가 이렇게 늦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했던 뉴스타파에 제재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 제재를 취소하기로 했대요. 네. 지난달 20일에 뉴스타파 제재 취소 2심 판결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상고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기로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대요.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는 이렇게 말했대요. 1심 재판부는 부정입학 관련 보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성적 특별 대우 보도는 사실과 다르게 보인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두 보도 모두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논의 끝에 재판부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했습니다. 대법원까지는 안 갔다는 거예요. 네. 2016년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가 내렸던 제재는 경고였어요. 경고는 강도 높은 제재로 경고를 받은 언론사는 이 기사는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8조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한 기사라고 명시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등 포털의 불공정 기사 리스트에도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에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와 관련한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했다라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논란은 계속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라는 말도 굉장히 애매하고 후보자와 관련한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이제 애매한데요. 여기서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이라는 말이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선거가 임박한 시기 저희 민원연도 그렇고 그다음에 KBS의 공정성 선거보도 관련된 가이드라인들을 보면은 대체로 본인이 반박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은 시기 그러니까 선거 한 2, 3일 전에 의혹 보도를 내는 것은 갑자기 사실은 빵 터뜨리고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략 2달 남겨놓고 또는 한 달 남겨놓고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거가 임박한 시기라는 것은 최소한 이틀 전, 선거 2, 3일 전에 하면 안 된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적절하다고 보고 후보자와 관련해서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는 사안이 별로 없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하기 힘들고 다만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인데요. 과연 뉴스타파 보도가 객관성인 결여된 방식이었던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정황 증거가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증언도 나왔잖아요. 네. 그 해당 교수 네. 얼굴도 까고 그냥 증언을 했는데. 그래서 그리고 또 본인에게 반론권도 충분히 보장을 했는데 본인이 대답 안 한다. 안 한다? 그러고 가버리고. 도망가고. 네. 그러면은
그러면 본인이 대답 안 한다는 이유만으로 보도를 못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건 그렇죠. 언론의 어떤 정말 그 국민을 대신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검증하는 보도는 언론의 의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지금 아무튼 감안해서 이 재판 결과가 나왔고 또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는 이거를 포기하기로 이제 선거를 포기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는 뭐 잘된 거라고 생각하고 황일송 당시 뉴스타파 기자는 나경원 의원이 취재를 거부한 상황이었는데 충분한 반론을 실어줘야 한다는 취지로 제재를 했었다.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에 자성이 필요하다. 심의가 여권 핵심 인물에 대한 취재를 제한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선거 기간에도 공인과 공인 자녀에 대해 충분히 취재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제가 말하는 취지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 이게 이제 허용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후보자들이 무조건 취재를 거부해 버려요. 대답 안 하면 그런 다음에 끝이지. 뭐. 내가 취재 거부했는데 왜 보도했어?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 누가 취재를 그렇게 거부하면 선거도 거부하라고. 그렇게 모든 것을 후보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자기가 취하고 싶은 건 다 취하면서 그렇죠. 검증이나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에 있어서는 합리적이고 그런 어떤 답변을 하지 않고 도망 다니는 거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좋은 판결이 이렇게 나와서 다행이다라는 좋은 것이고요. 판결이 나왔지만 지금 거의 3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이제 또 다른 총선이 나온 시기가 됐죠. 뉴스타파 제재 당시에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를 한번 쭉 읽어볼게요. 정인진 변호사, 유병길 선관위 정당과장, 이수영 서강대 교수, 남상봉 변호사, 김남규 변호사, 전우현 한양대 교수, 김동윤 변호사, 변해철 한국외대 교수, 황용환 대한변협 사무총장, 김성태 고려대 교수, 노규영 리서치앤리서치 대표가 당시에 이제 심의위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심의위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뽑나요? 심의위원은 뽑는다기보다는 네. 그렇게 추천하거든요. 그런데 추천 정당, 누가 하나요? 정당에서 그다음에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등이 추천하고요. 뽑는 거는 다른 거랑 똑같이 그렇게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 이거는 선관위에서 최종 결정, 왜냐하면 선관위 산하 기구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민원연에서도 추천해서 저희가 그 전해에는 지방선거 당시에 네. 그때는 민원연의 정치회의원 한 분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2014년에? 그랬어요. 네네. 결론은 이제 잘 구성하는 것도 뭐 필요하겠지만 사람도 참 이제 누가 되느냐 중요하지만은 심의의 기준 일관성이 있어야지 된다. 그리고 원칙을 좀 더 명확하게 세워야 된다. 이건 판결이 나오면 이 판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유사한 어떤 또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판결의 결과를 잘 해석해서 앞으로 계속 반영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선례가 남겨졌으니까. 그렇죠. 예.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조선일보의 특별한 관심, 개가 사람 물어라는 미디어스 보도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개가 사람을 무는 것은 뉴스거리가 안 되고 사람이 개를 무는 것은 뉴스거리가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이건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언론사에서 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 그렇죠. 뉴스 가치의 기준을 얘기할 때 하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조선일보는 개에 따라서 사정이 달라진다. 안전의 문제였다면 얘기가 다르지만 그렇지도 않다. 개로 인한 인명사고 대부분은 견주의 관리소홀로 발생하는 안전 문제로 뉴스 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조선일보는 4일 김정은이 준 풍산개 새끼 연평도서 사람 물어라는 보도를 게재했다. 제목만 그죠? 봐도 진짜. 문제가 많네요. 제목만 봐도. 예, TMI라고 하죠. 이런 걸 보고. 김정은이 준 풍산개 새끼. 김정은이 키운 것도 아니고 주기만 했는데 키우긴 우리가 키웠는데. 네. 풍산개 새끼. 개의 강아지. 풍산 강아지. 네. 풍산개의 강아지. 한 세 단계 거쳐 내려오는군요. 이야. 연평도에서 사람을 물었다. 근데 개가 사람 보는 거는 뉴스가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그래도 개에 따라 김정은이 다르다. 준 풍산개 새끼는 다르죠. 김정은이 준 풍산개의 새끼가. 네. 얘네 조선일보 눈에는 김정은이 줬다는 게 핵심인 거 아닙니까? 세상에. 조선일보는 연평도에 살고 있는 풍산개 새끼가
작년 말 담당 직원을 묻는 사고를 냈고 이와 같은 사실이 청와대까지 보고된 것으로 3일 전해졌다라고 썼습니다. 청와대 참 바쁘시군요. 이런 것도 보고받으시고. 아무튼 문제의 풍산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한 풍산개 곰이 송강의 새끼인 햇님이다. 청와대 살던 햇님이는 지난 8월 평화의 상징이라면서 연평도로 분양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아니 이런 거를 누가 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너무 재밌다 이거 근데. 조선일보가 전한 사건의 전말 햇님이가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던 도중 인근 주민의 반려견과 싸움이 붙었고 이럴 수가. 말리던 햇님 담당자가 손을 물렸다. 또한 햇님이는 싸움 상대방인 골든 리트리버의 귀를 다치게 했다. 조선일보는 햇님의 용품 구입비까지 문제로 삼았습니다. 옹진군은 햇님이의 용품 구입 비용 명목으로 126만 원을 지출했다. 아무래도 청와대에서 각별하게 생각하는 풍산개이다 보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덧붙였다. 126만 원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에 대한 기준은 없네요. 그냥 돈을 썼다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의미 있는 강아지니까 뭐 관리를 하는 거겠죠. 좀 웃기네요. 웃기는 보도네요, 진짜로. 조선일보 양승식 기자의 네. 기사였습니다. 이 제목을 김정은이 준 풍산개의 새끼 이 말이 정말 제목이 아트네요. 참 어떻게 이렇게 보도를 했을까요? 이게 무슨 정치 일반에 들어가 있네. 네. 카테고리가. 근데 그냥 어쨌든 문제를 삼는 거죠. 그냥. 품종이 안 좋은 개를 줬다는 의미일까요? 뭘까요? 그것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그냥 김정은이 준 새끼가 그렇죠. 사람 물었다. 그렇죠. 그거 말고는 없네요. 이거 어떻게 걔가 간첩도 아니고. 이게 새해 첫 번째 미디어 탈곡기부터 너무 허접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아니 이런 수준의 신문이 네. 참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러게요. 자,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드디어 올해부터 올해 100년이라고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자신들의 훌륭한 보도들을 자랑하는 보도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 조선동아 100년 대응하는 것을 좀 더 박차를 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아주 훌륭한 기사들을 네. 모아놓고 있죠. 그러니까요. 스마트폰 보다가 태연하게 가입했다. 가입이 간편하니까. 민주언론 시민연합. 자, 그러면 저희 오늘 모니터 이야기 해볼게요. 오늘 첫 번째 그 방송인데 그 어떤 주제를 할까? 사실 지금 발표된 보고서가 꽤 여러 건이 있고요. 그 중에서 이거를 골랐는데요. 그 한국마사회의 경마기수 고 문중원 씨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너무 이제 지지부진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거를 좀 알려드리고자도 하고 또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모르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언론 보도가 어땠는지를 모니터를 해보라고 했는데 실제 모니터 결과를 보니 보도량이 적다. 별로 많이 전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타를 통해서라도 이 관련 소식을 여러분들이 많이 아셨으면 해서 이 주제로 정했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껍데기만 젊죠. 실제는 내장이 다 썩었어. 부패균으로 가득 차 있어. 민원년 신문방송 모니터. 썩을 대로 썩은 마사회. 네. 입니다. 자,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썩을 대로 썩은 마사회라는,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를 그렇게 지적을 할 때 이 마사회에 대해서 자체에 대해서 제가 경마와 마사회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번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노동시민계에서는 이 마사회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갑질 문화 타파를 위해서 이거를 상징적으로 이 사건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시민계 지금 여러 시민사회 단체가 새해가 되자마자 굉장히 많이 이제 결집되어서 이 사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해나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 문중원 씨의 죽음과 이를 둘러싼 언론 보도의 태도를 쭉 살펴볼 텐데요. 언론 보도가 어땠는지 말하기 전에 마사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지난해 11월 29일 날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한국 마사회 경마 기수이신 그 문중원 씨가 네. 어떤 마사회 내부 부조리를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유서 안에는 이제 마사회 내부의 어떤 불공정이나 뭐 부정부패, 부조리, 갑질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노동시민계는 이 마사회 갑질 때문에 이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 우리가 이 사건을 좀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좀 아까도 모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네. 그냥 간단히 보면 일단 전형적인 하청에 하청 주는 약간 이런 구조가 마사회 내부에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경마장에 가면은 그 말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말? 네. 그 말이 다 주인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개인 마주라고 해서 그 사람이 말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주가 말을 관리하는 조교사라는 사람에게 이제 말을 위탁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조교사가 그러니까 이 말을 타고 경기를 뛰는 기수와 이 말을 실제로 관리하는 마필 관리사 이 두 명을 고용해서 이제 전반적인 운영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 말을 관리하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이걸 이제 마방이라고 하는데 네. 이 마방을 마사회가 결정을 해주는 거야. 배정을. 그래서 사실 이 공간을 안 주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을 관리할 공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마사회가 이거 가지고 이제 힘을 쥐고 있는 거고 또 마사회는 이 기수랑 조교사의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교부해주고 갱신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이제 이를 피라미드 갑질 구조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제 제일 위에 마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 마주가 있고 그 다음에 조교사가 있고 그리고 맨 밑단에 이 기수와 마필 관리사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돌아가신 고 문중원 씨는 이 말을 타고 경기를 뛰는 기수셨어요. 네. 그런데 조금 더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조교사에 도전하기로 하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2015년에 이 조교사 면허를 발급받은 거예요. 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 마방이 배정되어야 조교사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4년이 넘게 이 마사에서 마방을 배정해주지 않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종원 씨보다 먼저, 그러니까 나중에 그 조교사 면허를 딴 사람한테는 마방이 들어가는데 나한테 마방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라고 했더니 이제 고 문종원 씨가 유서에다가 이 마방 배정 과정에 이 마사회의 불공정과 부정행위가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목숨을 끊으신 거예요. 그래서 공개된 유서 내용을 보면 마사회 직원들은 대놓고 나한테 말한다. 마방 빨리 받으려면 높으신 양반들과 밥도 좀 먹고 하라고. 더럽고 치사해서 정말 더는 못하겠다. 마사회에 밑보이면 높으신 양반하고 친분이 없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쓰신 거예요. 한국 사회가 돌아가는 게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그분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가서 막 뒤치다거리 해주고 이렇게 막 먹이고 이런 걸 하기 싫었고 그래서 마방을 받지 못했고 결국은 이제 스스로 폭로하시고 목숨을 끊으신 거죠. 아이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갑질도 이제 폭로를 했어요. 근데 네. 이제 아까 말했듯이 제일 위에 마사회, 그다음에 마주, 그다음에 조교사가 있는데 이 조교사가 기수가 어떤 경기에 참여할지를 결정할 수도 있고 참여할 때 어떤 말을 탈지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사례를 보면 이 조교사가 일부러 막 아프거나 막 이제 막 다친 말을 기수에게 타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수들은 경기에서 이겨야지 그 우승 상금을 받아야지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아프고 막 이상한 말 주면은 이길 수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갑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막 아픈 말 타다 보면 막 떨어지고 낙상 사고도 많이 나는데 그냥 일부러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조교사가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조교사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온갖 갑질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고 문중원 씨가 유서에다가 일부 조교사들의 부당한 지시에 놀아나야만 했다. 부당한 지시가 싫어서 기수가 마음대로 타버리면 다음엔 말도 안 태워줬다. 조교사의 부정경마 지시를 거부하면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제 부정경마 의혹까지 제기했죠. 부정경마?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일부러 늦게 들어가라. 뭐 왜냐면 경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순위 주장 의혹을 같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노동계에서는 진상조사를 해라 똑바로 정말 부정경마가 있었는지 진상조사를 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자, 그런데 뭐 이게 또 일방의 말만 들어서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 이 분이 이제 고인이 되시면서 유서로까지 남겼다 보니까 진정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다들 믿는 건데 마사의 입장이나 또는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실태조사 또는 실태조사를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검찰 수사가 들어가야지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의 사안이라면은 마사회는 지금 경찰 수사를 의뢰해 놓은 상황이고 네, 어쨌든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이죠. 실체가 네. 있는지 없는지 마사회는. 네. 자, 그러면은
현재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에서 내놓은 실태조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찌됐든 갑질이 만연하다라고 마사회내 갑질이죠. 만연하다라고 나왔는데요. 실태조사 결과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지난달 11일 운수노조가 이제 전국에 있는 기수 75명을 상대로 이제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이 75명 중에 절반이 넘는 58.5%가 이 부당한 지시를 경험했다라고 답했고 그중에 60.3%는 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런 피라미드형 갑질 구조 속에서 너무나도 이 부당한 지시와 그다음에 저항할 수 없는 게 너무 만연해 있다라는 걸 사실 이 실태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네. 반 이상이 그렇게 다 생각하고 그렇죠. 있다는 그렇게 거니까. 그런 걸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문중원 씨가 있던 이 부산 경남 경마공원에서는 지금까지 7분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해요. 이거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사업장 안에서 야, 이건 좀 너무 심한데. 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 7분이나 되는 거예요. 이게 2005년인가에 개장을 했거든요. 그 14년이란 기간 동안. 그래서 사실 무슨 산재가 일어나도 어이가 없는데 이 직장 내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건 분명히 큰 문제가 있고 정말 하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어떤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좋은 기사가 하나 있는데 이 경향신문에 마사회 피라미드 밑에서 죽음의 레이스라는 이 기사가 있거든요. 이게 아주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중에서 제일 사실 포인트적인 부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노동시민계나 아니면 이 기사에서나 이 무한경쟁 체제가 문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공원이 전국에 3개가 있대요. 서울, 부산, 제주 이렇게 있는데 서울은 어떤 성과와 무관하게 기본급을 지급해주는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기술을 하든 말표 관리를 하든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 부산은 철저한 성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본급이 없고 경마에 이겨서 우승금을 받아야만 자기가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성과가 좋으면 돈을 많이 벌고 성과가 나쁘면 돈을 못 벌고 몇 명밖에 그러니까 돈이 안 이 들어가지고. 경쟁주의 체제가 사실 사람을 죽이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또 이 조교사가 모든 걸 결정하잖아요. 어떤 말을 줄지 말지를. 그러다 보니까 한번 밑보이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무한경쟁 체제가 문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무한경쟁이라고 볼 수 없네요. 왜냐하면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기수 입장에서는. 그렇죠. 정당한 경쟁 체제도 아닌 거죠. 네, 그렇죠. 자, 유족 측은 장례를 거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민대책위가 출범했습니다. 이 지금 진행 상황을 알려주시죠. 일단은 유족 측은 계속해서 이제 진상 규명해달라. 정말 실체가 뭔지, 마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라. 그다음에 재발 방지하고 어쨌든 사람이 계속 죽어나고 있으니까 마사의 어떤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요구 상황이 반영될 때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제 고인의 시신을 지금 세종로 정보종합청사 앞에 좀 모셔놓았습니다. 거기다가 그 차디찬 땅바닥 위에다 일단 모셔놓고 이거 해결될 때까지 장례 치르지 않겠다라고 거의 유족 측이 거의 극한의 투쟁을 선포한 상황이고 추모 분향소도 차려줬고 67개 시민단체가 연대해서 시민대책위도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1월 18일 날에는 이제 범국민 추모제도 벌이면서 이게 사실 마사회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마사회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갑질 문화가 문제고 그거에 대한 이제 좀 없어야 되지 않나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이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사건이 이제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 쭉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저희가 신문 방송 모니터만 일단 했거든요. 그리고 신문은 지면 보도, 그리고 방송의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그냥 송고된 보도들을 쭉 살펴봤어요. 보도량을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저희가 고인이 돌아가신 11월 29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한 달간 모니터를 했고요. 일단 가장 많은 보도를 한 건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이 11건 정도 보도해서 사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고 그다음에 한겨레가 5건을 보도했습니다. 근데 한국일보는 2건, 동아일보, 조선일보, 서울경제, 한국경제는 1건, 중앙일보는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경향신문이 11건으로 가장 많이 보도했다고 했는데요. 아까 이제 얘기할 때도 경향신문의 보도가 좋았다. 마사의 피라미드 밑에서 죽음의 레이스라는 조문희 기자의 12월 11일 보도가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 말고도 한겨레에 다친 말에 대충 타라, 순위 조작하라,
정권진 마사요의 행포라는 12월 11일 김한 기자의 보도가 있습니다. 두 건 꼭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동아서울 한국경제 보도 한 건씩 있었는데 이 한 건 있는 보도는 문제가 없었나요? 이 한 건이 어떤 보도였냐면 네. 마사회가 사고 이후에 뭐 어떤 개선안을 내놨어요. 그런데 이 개선안에 대해서 유족 측은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당사자 의견을 배제했고 미봉책에 불과하다라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동아일보, 서울경제, 한국경제는 사안을 전혀 전하지 않고 있다가 이 마사회가 개선안을 발표하니까 마사회가 이런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라고 보도를 한 거죠. 야, 이거 좀 되게 꼼수죠, 이거 사실. 마치 이거만 보면 뭐 마사회가 대책 내놨네, 뭔가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유족 측은 지금 이 개선안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고 있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반대한다는 유족들의 의견도 담지 않았고. 검찰 개혁안 생각이 나네요. 그럼 그 보도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맥락이 다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뭔가 마치 해결된 것처럼 약간 선동하는 약간 이런 거였고. 근데 방송도 저희가 살펴봤는데 MBC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KBS, YTN이 4건, JTBC가 3건, SBS가 2건, MBN이 1건이었습니다. 그리고 TV조선과 채널A는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않았고요. 근데 MBC랑 SBS도 뭐 보도가 좀 있긴 했는데 사실 이 두 방송사는 사건 초기인 12월 초에는 보도를 하지 않다가 유족 측이 이제 시민 분향소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막 경찰과 충돌하고 지금 막 경찰과 연행되고 되게 극한으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갈등이 커지자 이제 보도하기 시작했는데 MBC랑 SBS의 첫 보도가 12월 28일이었어요. 거의 뭐 한 달 뒤에 처음으로 다루기 시작했죠. 그래서 좀 충돌하기 이전에 사안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반면에 KBS랑 JTBC는 사건 초기부터 보도를 했는데 뭐 KBS도 12월 2일, JTBC도 12월 2일 각각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TV조선 채널A는 뭐 그냥 뭐 보도도 안 하고 있으니까 참 할 말도 없는데. 네. KBS하고 JTBC는 그나마 초기에 보도했는데 내용도 괜찮았어요? 근데 내용에 뭐 어떤 사안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분석 기사가 없다는 점 좀 아쉬웠는데 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렇게 보니까 방송사들은 신문에 비해서 이 사안을 탁 틀어지고 그쵸? 깊이 있게 보도한 방송사는 사실 없고 기사도 없고, 건수로 봤을 때는 그나마 MBC가 제일 7건으로 제일 보도를 많이 했는데 KBS 4건, JTBC 3건 이렇게 해서 KM, JTBC가 그나마 이 사안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했고 YTN도 4건이네요. 4건 정도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방송 매체 전반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경향신문처럼 좀 집중적으로 이 의제를 잡아서 딱 보도하는 그런 기사는 없었다라고 그쵸? 그런 방송사는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단순히 스트레이트성 기사들. 네. 아쉽다. 근데 사실 보도를 전혀 안 한 방송사가 제일 문제인데요. 중앙일보, TV조선, 채널A 단 한 건도 관련 보도를 안 했거든요. 여기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맨날 막 툭하면 뭐 공정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완전 불공정한 일이 일어났지만 그냥 관심을 갖고 있다. 저는 이제 백보양보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누군가가 자살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그 내용이 진실이다라는 거는 모르는 것이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렇게 억울하고 내가 어떤 말을 받지 못한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조직의 문제고 부조리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런 결심을 하고 이제 유서를 썼지만 실제 조사 결과를 보면 사실상 뭐 절반의 책임이 있다든가 뭐 오해였다든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를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아예 보도하지 않았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세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나의 회사에 지금 내가 이런 갑질을 당했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이 목숨을 끊었다면은 그 사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거를 수사하던 마사회에 책임 있는 어떤 태도를 요구하던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얼마든지 빠르게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아까 그 실태조사처럼 기수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언론이 가서 실태조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이쪽 계통에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그들만의 리그가 있고 이 리그가 굉장히 부조리하고 문제가 많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보도를 하면서 그 와중에 특히 부산에서는 7명이 그동안 쭉 목숨을 잃어왔다. 그리고 더 이상은 우리가 이거를 방치하면 안 된다. 이런 보도를 내놨어야죠. 근데 이런 보도가 굉장히 부족했다. 지금 경향신문하고 한겨레 정도만
좀 제대로 보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방송사들도 좀 약했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좀 드네요. 이상한 게 이게 무슨 사기업도 아니고 네. 공기업이잖아요. 네네. 마사회가. 근데 마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런 거를 언론이 얘기를 안 한다는 거는 좀 책임 반기 같습니다. 그렇죠. 진상 규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언론이 그런 막 조국 지금 뭐 얘기 나오다 보면은 뭐 시험 온라인 시험 뭐 얘기 뭐 해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리고 뭐 또 많은 진보에 계신 진보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그게 그런 문제가 아니란 소리냐, 너는 문제라고 생각하냐 아니냐 이러면서 서로 간의 선명성 경쟁을 또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다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자식의 시험을 뭐 이렇게 옆에서 그 봐주고 그런 오지랖을 하는 거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뭐 칭찬하거나 감쌀 의도는 전혀 없지만 지금 그걸 언론에서 보도하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논쟁할 그 시간에 저는 오히려 이런 문제를 언론이 보도하고 이걸 보도하지 않는 언론을 비판하는 게 더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뉴스의 가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순서가 있고 가치가 있는데 이런 판단 자체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판단을 해서 이거를 밀어낸다는 거죠. 다른 거를 더 많이 부각을 시키고. 이 보면 재작년에도 고 이현준 기수가 똑같은 주장을 하면서 목숨을 끊었어요. 네. 반복되는 거잖아요. 반복되면 분명 문제가 있는 건데 좀 진짜 심각한 심도 있게 좀 건데. 파았으면 좋겠다. 상교라는 경향은 심도 있게 파서 이런 구조적 문제가 있다. 피라미드형 갑질 구조가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 건데 다른 언론도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우리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워낙 많고 해주셔야 될 일도 너무 많아서 늘 정말 국민이 호구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연대해서 알아주고 관심을 가져줘야 세상이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이제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새해 벽두부터 그 유족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런 추운 날 가족을 잃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극한의 심정을 가지고 이 싸움을 이제 시작을 해서 2020년 1월을 여는 날부터 지금 그 계속 진짜 그 세종문화회관 앞쪽에서 거리에 계세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늦었지만은 언론이 이제부터라도 이제 뭐 18일 날 집회도 한다고 하는데요. 좀 제대로 보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벌써 7번째 그러니까요. 사건이니까 네. 이게 반복되지 않으려면 언론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언론의 오보, 정치인의 막말 받아쓰기, 기계적 중립. 언론 때문에 이런 일로 속상한 일 많으셨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크고 확실한 행복 보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의 회원가입을 적극 추천합니다. 신문, 방송, 종편에 유튜브까지 모니터 보고서 최대 보장. 남녀노소의 유익한 회원 행사 최대 보장. 지금 바로 PC나 모바일로 가입하세요. 언론이 바로서는 더 크고 확실한 행복을 보장합니다. 본 후원은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행복 보장형입니다. 본 후원은 매달 최소 10,000원의 돈이 들며 후원금은 전액 언론운동에 투명하고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민원련 전화번호 02-392-0181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주언론 시민연합. 댓글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제가 이제 너무 오랫동안 안 읽었더니요. 감이 안 와요. 그냥 팟빵 댓글만 좀 읽어드릴게요. 네. 미령곰탱님께서 오랜만에 글 남깁니다. 2020년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창립 기념일에 저는 직장에서 죽다 살았네요. 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고생하셨다고 그래도 마음만은 함께하고자 후원을 보냈네요. 아유, 그리고 감사합니다. 방송을 들으니 거기에 있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활동가 별명을 다 붙이면서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솜쥔치의 발견님, 창립 기념실 못 가서 아쉬웠는데 현장 녹음본 들으니까 조금이나마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을 느껴서 좋습니다. 2020년에 열리는 오프라인 자리에 꼭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뿜뿜합니다. 활동가들을 올해 모두 잘 부탁드립니다. 많이 오십시오. 하셨어요. 네. 옥수수 요염차님께서 오늘은 불고기예요 하면서 불고기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요리를 열심히 하시는. 대신하여 방학인 수컷 2마리를 위해서 아들 2명을 위해서. 오수의 연차님도 한번 저기 오프라인에 오셔야죠. 모임에. 네네. 이번에 못 오셔가지고. 네. 상상이 현실이 되는 나라님도 2020년 새해가 밝았네요. 모든 활동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도 민원연 활동에 무한 지지를 보냅니다.
1월 6일 2020년 미탈 첫 방송도 기대가 돼요. 민원년 화이팅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옥수수 요임차님은 아무튼 계속 재미난 거 올려주셨고. 네, 노통보법한님 1,200원, 톰톰톰님 1,200원, 제리고고님 2,2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투어이프 박미정님도 우리 그때 감기 걸렸을 때인가 봐요. 네. 그래서 모두들 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 새해에는 민원년 모두 건강한 한 해 되세요. 탈탈탈해서 아픔이 느껴집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몸 좀 괜찮으셨어요? 저는 사실은 정신적으로는 좀 좋아졌는데 너무 달리고 놀아가지고요. 몸은 더 피곤해졌어요. 좀 쉬어야 되는데 제가 쉰다는 소문을 내자 곧 연락들이 오기 시작해서 술 약속이 또 수없이 굉장히 매일매일 재미있게 밤마다 달려가지고요. 굉장히 피곤해졌습니다. 지금 상태가. 그래서 죄송하지만은 또 휴가를 좀 며칠 더 써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성감년 들어가면 또 너무나 바빠질 것 같아서요. 그때 또 못 쉬니까. 컨디션 조절도 좀 하고 그렇게 좀 더 휴가를 며칠 더 쓸 예정인데요. 그래도 미탈은 다 해놓고 쏙쏙 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언론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민이 되는 게 많으실 거예요. 분노도 있고 지금 막 JTBC 신년 기획인가요? 그거 보고도 나는 사실은 거기서 그 언론개혁을 첫 번째 화두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기대가 된다 했는데 물론 그 사람을 보고는 좀 기대 안 되는 면도 좀 있었어요. 근데 막상 뚜껑 딱 열었는데 솔직히 그 전체 메시지에서 뭐 사람들이 말하는 진중권 그거 빼고요. 그거는 별도로 하고 전체 주제에서 지나치게 유튜브를 공격하는 내용 위주로만 그냥 간 것 아닌가. 특정 방송을. 네, 그런 생각을 알릴레오만 공격. 그렇죠. 알릴레오를.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그 어떤 언론 개혁의 화두는 아니지 않는가. 그렇죠. 그런 되게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진중권 선생님께서 막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가 하나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막 얘기할 때는 훌륭한 언론이라고 몇 개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계속 진짜. 그랬어요. 훌륭한 언론.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훌륭한 언론을 우리는 왜 이렇게 비판했던 진중권 씨는 어이가 민원년을 없다. 잘 모르시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 보고서 몇 개 좀 이렇게 홈페이지만 봐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 부분. 자,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이제 저분들의 그 시대가 끝났구나. 그럼요. 그 다음날 이랬던 정치 토론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만약에 JTBC 뭐 신년 토론 같은 걸 한다면 거기 누가 앉아 있을까? 새로운 사람이 앉아 있겠죠.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민원년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이팅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민원년 회원 가입 가입하시면 매달 후원회비가 $9. 지상파의 종편 신문까지 세트로 감시하는데 $9. 거기에 좋은 보도 좋은 방송까지 발굴하고 팟캐스트도 매일 나가는데 $9. 매달 소식지도 나가고 매년 회원들과 같이 하는 행사도 여러 개 하는데 $9. 그럼 10,000원으로 하시죠. 오케이 땡큐. 민원년 회원 언론 감시를 매달 10,000원으로